저희 채널 네. 30대 분들 많이 보시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40대 전에 이건 꼭 알면 좋겠다 이런 거 있을까요? 30대와 40대가 근본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30대 때는 내 한 몸 챙기면 되거든요. 부모님 아직 건강하시고 처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한 몸 건사하면 되는데, 이게 40대가 되면 부모님도 조금 건강적으로 흔들리시기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 처자식이 생기잖아요. 40대 때는 크게 무너지면 턱끝까지 차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30대는 40대를 대비하기 위한 갑옷을 짓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 30대에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40대의 생활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마인드셋이 30대에는 최소한 이제 세팅이 돼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셋을 포함한 이제 30대 때까지 준비해야 될 10가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입니다. 인생은 학벌순, 성적순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고학력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고학력자고 뭐 서울대 출신인데 내가 이런 걸 해? 이런 것 때문에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저께 이제 나온 기사인데, 김프로라는 유튜버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에서 시청 시간 1등을 했어요. 미스터 비스트를 이기고. 그런 것도 그렇고, 최근에 크게 엑시트한 스타트업 대표도 그렇고, 전부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막 고학력자거나 엄청난 명문대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더 크게 엑시트를 하고 더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뭐 약간의 학벌이라든지 그런 결핍감도 저는 존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학벌이 안 좋고 뭐 성적이 안 좋고 이거에 대해서 패배주의를 갖기 시작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마인드셋을 30대에는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고, 그리고 학벌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저한테는 약간, 제가 의사라는 점이 돈 벌고 사회적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끼와 모든 걸 다 발산해서 하면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뭔가 의사인데 이런 거에 대한 의식 때문에 몸을 사리고 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셋인데, 세상을 탓하지 말라.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6.25 끝나고 삼성을 일군 이병철 회장이나 뭐 그분들이 사실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맞게 성공을 일궈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는 또 다시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시대에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나의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그 시대마다 힘든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가장 힘든 세대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때가 더 쉬웠고 그때가 더 기회의 땅이었고 지금은 뭐 모든 것이 막혀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도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세상을 탓하지 말라.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직업은 의사이긴 하지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똑똑하냐면, 제가 조금이라도 전문성이 없는 아이템을 하면 금방 알아요. 이제 우리 병원에 여러 가지 진료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승모근과 편두통에 대해서 한 12년 전부터 논문을 엄청 많이 읽고 그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진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운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전문성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아시고 지방에서도 오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진료 아이템을 하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고 안 오십니다. 이제 40대부터는 어떤 우물을 팔지 그걸 30대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해봤는데, 이게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대중들의 눈이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뭘 포장한다거나 이런 것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30대 때는 내가 뭐 10개의 우물 중에 어떤 우물을 팔지 이걸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한 우물을 정하고 본질을 채워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걸 파생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원장님이 갑자기 네. 뭐 음식점하고 하면 그렇죠. 안 될 수 있겠네요. 떡볶이집하고 하면. 그렇죠. 떡볶이 집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번째는 어떤 거예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입니다. 반드시 나한테 기회가 온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갈고 닦고 물이 안 들어와도 노를 젓고 있었다는 가정하에지만 뭔가를 열심히 해놓고 내 내공을 쌓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근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대부분의 기회는 검은 탈을 쓰고 와요. 안 좋은 방식으로 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잘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인연을 맺었다가 갑자기 헤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온 기회를 알아차리기 힘든 거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건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다. 이걸 포착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마인드셋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식을 할 때도 눌림목이 오면 부정적인 사람 눌림목 저점에서 다 팔거든요. 그런 원리입니다. 내 인생에 눌림목이 왔을 때 이게 기회다 알아차리는 것도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결혼을 하든 누굴 만나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에서는 제가 테이커분들이 엄청 재주꾼들이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재주가 있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기빙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이커는 저는 사회생활에선 능력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 내 처가 테이커다?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안을 경영을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사건 사고가 매일매일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좋지 않은 관계 이게 딱 형성이 돼 있는 결혼 생활이 되면 집에 들어가면 정말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만큼은 특히 나와 내 가족한테만큼은 최소한 매처가 돼야 되고 이제 되도록이면 기버와 결혼하는 게 좋다. 뭐 재물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세상에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돈을 보거나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최소한 맺혀 있지 나한테 내가 한 만큼은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애가 태어났을 때 뭔가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보고 30대에는 결혼을 하든 결혼할 사람을 찾든 해야 되는 시기다. 부잣집이랑 결혼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나가서도 뭔가 일을 잘 못할 수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가와만사성이라고 집에서 구박받으면 밖에 나가면 10배, 20배 더 힘들거든요. 반대로 결혼 잘해서 인생 잘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불편한 것들을 해결해 주려는 마인드의 상대가 있으면 얼마나 그게 긍정적인 기운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게 결혼이다. 여섯 번째는 어떤 거예요? 여섯 번째는 20대 때는 그냥 정말 시도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30대가 되면 그 시도에 대한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평가가 조금 안 좋게 시작하면 나는 늦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0대만 해도 예를 들어 39이라고 해도 너무 빠른 시기라는 거죠. 아직 너무 일러요. 네, 저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9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멀티포텐트했고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30대는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40대가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 이거를 제가 깨닫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저 또한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다가 저는 지금도 제가 어린 것 같은데 30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다는 거잖아요. 절대 늦지 않았다. 이 마인드셋을 꼭 장착해야 됩니다. 주변에도 보면 30대부터 뭔가 늦었다 생각하고 네. 시도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30대면 너무 빠른 시기예요. 예전에 한보라는 그룹이 있어요. 한보의 그 회장님이 60대에 시작하셔서 거의 굴지의 기업을 이루어내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30대면 그거에 비해서도 그렇고 너무 빠르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게 학벌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랑 연결이 되는 거.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30대 이전에 그거에 얽매여서 내가 벌써 이미 최종 학력이 결정됐고 그리고 나는 이미 30대 후반이고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가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시기, 인생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시기. 일곱 번째는 어떤 거죠? 일곱 번째는 정말 좀 힘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몸소 한번 경험한 바가 있어서 제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인턴이라는 거를 처음 하는데 첫 텀이 제가 심장내과였어요. 카운터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오프를 나가게 되면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그게 호흡기 내과였던 거죠. 사실 심장내과만 해도 엄청나게 응급이 많은데 호흡기 내과랑 같이 카운터를 보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딱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땐가 거의 잠을 못 자고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콜이 3개가 동시에 온 거예요. 그것도 한 새벽 2시 반쯤. 2시 반에 하나는 중통, 이거 응급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흡곤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통. 이렇게 3개의 콜이 동시에 온 거예요. 근데 사실 가이드라인으로 따지면 체스트 페인이 1순위고요. 그다음에 디스니어 2순위고 3순위가 헤드에이크거든요. 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갔죠. 근데 이 마지막 두통 환자에서 일이 터집니다. 제일 후순위였던 이 두통 환자가 증상은 두통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대동맥 박리였던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죠. 사실 대동맥 박리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일을 딱 인턴 시작한 때 열흘 만에 딱 겪으니까 그 다음에도 굉장히 힘든 텀이 많았어요. 소위 힘들다는 과들을 다 돌았지만 전혀 안 힘든 거예요. 그게 딱 굳은 살이 박혀서 힘들다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것처럼 뭔가 어떤 일을 30대 때는 굳은 살이 배기게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냥 시간을 때울 수도 있고 되게 미묘한 차이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를 하다가 뭔가 시스템적으로 고장이 났는데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이 일에 덤비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죠. 되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작은 점들이 모여서 멋진 그림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작은 점이라도 이쁘게 찍자 하는 거죠. 그렇게 찍다 보면 나중에 40대 때 힘든 일이 오더라도 덜 힘들게 느껴지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체력, 이게 단련이 돼서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30대 때 준비해야 될 8번째인데 금전적인 면이에요. 이 재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더더욱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겁니다. 방어로는 이길 수 없다.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자산 증식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펑펑 쓰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조금 더 압도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춰야 성공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자산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되도록 소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건 뭐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물론 한 번씩 좋은 걸 먹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절약으로 가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것 같다. 미래에 대한 투자에는 아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유튜브 사업을 하고 싶다고 쳤을 때 이제 이걸로 뭐 절약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 그리고 앞으로 뭔가 내가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이런 건 아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격가지들에는 절약을 해나가고 하면서 결국의 방향성은 공격으로 나중에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9번째는 어떻게 9번째는 저도 뭐 엄청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게 살다 보니까 인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거는 돌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나한테 중요한 인연이 있는 거고, 우리 왜 예전에 이제 뭐 연애를 했거나 아니면 누구를 알고 지냈으면 그 사람을 안 보거나 그 사람이랑 절연이 되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잘 삽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 시절 인연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가볍게 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뭔가 나한테 태스크처럼 다가오는 인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연들에 집중하고 더 소중해하고 더 정성껏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거의 인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게 9번째입니다. 인간관계는 계속 변하니까. 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거는 계속 순환을 하거든요. 계속 변화되기 마련이고, 또 뭔가 나한테 오히려 나쁜 기운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더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그런 분리불안이라든지 이런 뭐 심리적 유착관계 때문에 계속 오래돼 있던 관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헤어지면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는 계속 순환하고 바뀐다. 그래서 과거 인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자. 이게 9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모님께 잘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내 자식도 그걸 보고 저한테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선순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고 연락을 자주 드리거나 안위를 여쭙고 이런 것들은, 특히 30대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대체로 60대 정도 되실 텐데, 이제 우리가 40대 50대가 되면 뭐 70대 80대 이렇게 가시는 시기라서 부모님의 건강을 구축해 놓는 일도 30대 때 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이 아직 5, 60대면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내과적인 질환이나 합병증이나 이런 게 아직 오실 연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40대가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부모님들께서 직접 잘 챙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강관리에 대한 것도 30대 때 어떻게 할지 이런 로드맵을 딱 가지고 있어야 40대 때 뭔가 건강이 흔들리시는 상황이 와도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런 건강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모님과 잦은 스킨십을 하고 자주 연락드리고 또 안부를 여쭙고 찾아뵙고 이런 것들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성공의 밑거름이 돼요? 모든 게 다 순환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나 가족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나한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먼 사람을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넌센스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잘 챙기는 거에서부터 선순환이 돼서 먼 사람들까지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순환고리의 첫 번째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힘들어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계실 텐데 한마디 해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인생 50부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30대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에게 좋은 마인드셋을 갖추고 그냥 이 정도 시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너무 말씀을 드렸다고 이런 마인드셋도 너무 강박을 가지시거나 하지 말고 힘을 뺀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인 방향성을 40대에 정해서 승부를 50대부터 보는 거죠. 제 개인적인 로드맵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30대 요즘에 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책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고, 제가 봐도 젊은 세대에 너무 좀 가혹한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 이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을 빼고 유연한 사고로 갑옷을 갖추고 40대 50대 때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우리 30대 분들, 20대 분들, 10대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